2024년 8월 13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8월 초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 우려가 지난주 초반까지 뉴욕 증시를 비롯한 전 세계 증시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중반, 주후반으로 넘어오면서 목요일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7,000건 감소됐다라는 성적표를 보면서 에이, 경기 침체 우려가 너무 과도했어 라고 토닥토닥 안정 취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도 형님 따라서 2,6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랬던 뉴욕 증시가 8월 12일 월요일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된 반등을 3일 연속 한번 시도해 볼까 하고 상승 출발을 쫙 했는데 아쉽게도 장중에 다우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6% 하락, S&P 500이 퍼센테이지로는 0.0, 포인트로는 고작 0.23포인트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21% 상승했습니다. 이런 혼조세 모습에 전문가들은 최근 증시 급반등한 데다가 중동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었었는데 갑자기 중동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되면서 혼조세로 끝난 걸까요? 자,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올라가니까 뭐뭐 때문에 올라갔구나. 하락했으니까 이거 때문에 하락했어요가 아니라 올라가거나 내려갈 거를 미리 예상하고 과연 저것들이 무엇을 재료로 올릴까? 어떠한 이슈로 하락했다고 할까라는 거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주식이라고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저는 월요일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게 중동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아니라 지난주 목요일날 반등했던 뉴욕 증시가 금요일까지 이어갔고 월요일까지 계속 쭉쭉쭉 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지금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강력한 모멘텀이 뭐냐면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 상승 랠리를 이끌어왔던 금리 인하 기대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작년 11월 달에 확인해봤던 점도표를 보니 2024년 연말은 2023년 연말보다 75bp 정도 금리가 내려와 있더라. 아, 그래? 그러면 2024년에 25bp씩 한 3번 정도 금리를 인하하겠네? 라면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고요.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작이 됐고요. 사람의 욕심이 끝도 없다 보니까 마치 상상 임신처럼 2024년 3번의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면 좀 더 하면 어때? 이렇게 확대 해석되면서 올해 6번에서 7번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커졌었습니다. 그렇게 상반기를 이끌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반기에는 이제 더 이상 그 기대감으로 증시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올해 2분기 어닝 시즌 재미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나마 지금 시장이 바라고 원하는 거는 올 상반기까지는 그래 올해 금리 인하 할 거야 라는 보이지 않는 그 실체 같은 그 어떤 거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면 올해 하반기는 그래 금리 인하 하는 걸 내가 내 눈으로 보겠지 라는 확실한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증시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6번, 7번 타령하던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고작 25bp 금리 인하 한다고 주식시장이 눈 하나 깜빡하겠습니까?
어차피 주식시장에 선물시장에서는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것이 100% 반영됐기 때문에 야동 보는 것처럼 조금 더 강력한 게 있어야 돼. 최소한 9월 달에 50bp 정도는 금리를 인하해야 돼. 좀 이런 게 필요하다 보니 8월 연초부터 그래 8월 달에 FOMC 회의가 없으니까 9월 달 50bp 금리 인하를 위해서 일단 경기 침체 한번 이슈 던져버리자. 그래서 경기 침체를 막 뒤흔들었던 증시가 갑자기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그 경제지표 하나 가지고 경기 침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쭉 후퇴됐어요. 증시 못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다고 뭐 경제 지표가 좋아요? 아니라니까요. 물론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7월달 소비자 기대 조사에서 나온 성적표를 보면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3까지 내려왔어요. 이거는 경기를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딱 하나. 연준의 목표치가 인플레이션 2%인데 뭐 2%에 좀 가까워졌네.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주식시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 한 2, 3개월 전부터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스라이팅 했냐면 여러분 이거는요 기준선이 30만 건입니다. 그러니까 30만 건이 되기 전까지는 미국이 아이고 우리 죽어요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대신 우리는 지혜로운 투자자들은 이 30만 건 기준선까지 얼만큼 가파르게 움직이는지를 일단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한 달 정도 전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고작해야 뭐 21만 건, 22만 건 정도 했는데 어느 순간 25만 건까지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선 30만 건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경제는요. 제가 곡선으로 직선을 그리는 예술이라고 가끔씩 표현을 하는데 그냥 평탄한 게 좋은 거예요. 물론 막 그냥 확 올라가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버블이 포함이 되고 결국 그 버블은 인간의 욕망이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어디가 뻥하고 터져가지고 누군가는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그들이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골디락스 이런 것처럼 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굳이 금리를 인하해야 되지도 않고 하는 정도의 그냥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은데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월치 대비 0.6%나 뚝 떨어진 겁니다. 뭐든지요. 어느 한쪽 방향으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거는 이건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예전 같으면 아이고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3까지 떨어졌어. 연준이 그렇게 원했던 2%에 이제 좀 얼마 안 남았네. 아이고 드디어 이제 미국이 인플레이션 잡히겠네. 이렇게 포장이 될 만한 상황인데 지금은 전혀 그게 안 먹힌다라는 거죠. 왜? 지금은 이미 경기 침체 우려라는 이슈가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거의 노래 부르듯이 했죠. 여러분, 더 이상 연준은 금리 인상 못할 겁니다. 언제부터 그랬죠? 작년 하반기부터 그랬습니다. 작년 9월부터 떠들어댔습니다. 작년 9월에 여전히 남은 FOMC 회의에서 할 일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해댔지만 미쓰리는 역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여러분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미쓰리 손바닥이 있거든요. 제 금리 인상 못합니다. 아마 2024년 되면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할 거요? 제가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는 절대 잡을 수가 없다. 뭘로 잡느냐?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가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7월 소비자 기대 조사 결과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3까지 떨어진 이유는요.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오히려 작년 연말부터 금리 인하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늘 그랬잖아요. 경제가 좋은데 금리 인하를 왜 합니까? 그냥 금리 동결해도 되는 거예요. 즉 작년 연말부터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던 이유는 경기 둔화 우려가 조용히 커지기 시작했고 그 경기 둔화 우려 혹은 경기 침체가 인플레이션 지표를 기대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뚝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연준은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거는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라는 녀석이 잡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현상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예전 같으면요. 2.3%씩 급격하게 내려오면 야 드디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았어. 드디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해소됐어 라고 막 좋아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가만히 있어봐. 이거 뭔가 좀 쎄한데 이번 주 후반에 미국의 7월달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 요거 만약에 둔화되면 요거 미국 경제 요거 침체인데 요런 걱정을 지금 갸우뚱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생산자 물가지표, 소비자 물가지표,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 어쩌면 더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경제지표는 소매 판매입니다. 왜? 어차피 인플레이션은 꺾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표는 지난달에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요것도요. 지금 기후변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 근원 생산자 물가지표가 따로 있습니다만 환경이 주는 어떤 그 저주 있잖아요. 뭐 채소 같은 거 비싸지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그 축산 관련돼서 막 병도 돌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또 장마 끝나면은 막 그 뭐 농작물 같은 거 피해 많이 보고 이러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을 제외하고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은 그래 뭐 환경이 그래서 그래 아니면 지금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니까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뭐 국제유가가 올라가서 그래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생산자 물가지표나 소비자 물가지표보다 더 중요한 게 소매 판매인 거죠. 왜? 이미 사람들은 경기 침체라는 것에 부르르 떨기 시작했거든요. 자, 중동 긴장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폭스뉴스에서는 이란이 24시간 이내에 이스라엘을 직접 타격할 것이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스라엘은 자국 군대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명령했다라고 보도가 되면서 다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9월달 25bp 금리 인하 확률이 다시 51.5%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50bp 인하 확률이 일단 50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굉장히 모순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주식시장은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가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강력한 50bp 혹은 9월 달에도 50bp, 뭐 11월 달에도 50bp 이렇게 더 강력한 게 나오면 그래? 한번 내가 눈 안 깜빡해 줄까? 이게 될 수는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경기 침체라는 녀석이 주식시장에 반영돼서 주식시장이 출렁출렁 거리는 걸 감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그러자니 주가 빠지는 게 너무 겁나. 그래서 아니야.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건수 보니까 전주 대비 17,000건 감소했잖아. 야 경기 침체 아니야. 이렇게 했더니 또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쭉 후퇴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그 경제지표 하나만으로 경기 침체 우려를 해소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3%씩이나 뚝 떨어지잖아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소매 판매가 부진하게 나오면 또다시 뉴욕 증시는 슬퍼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주 후반, 월 후반 되면 이제 주택 지표 발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왜 벌어진 거다?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가 지금 미국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올해 2분기 어닝 시즌도 그렇게 기대하지 말아라. 수남의 장세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증시 전문가는요. 시장의 감정에 따라 오르내리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에 또다시 변동성이 큰 줄을 맞이하게 돼도 시장은 놀라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는 지난주 목요일 날 크게 반등하고 금요일 날 반등세를 이어가고 월요일 날은 혼조세로 마감했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반등을 했는데 이번 주 좀 불안해. 월요일 날 지금 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로 시작했다가 2630포인트까지 보이다가 지금 다시 막 마이너스로 갔다 플러스로 갔다가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아주. 불안하죠. 지금 시장이 갈 길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는요. 약간 한 발 뒤로 하고 다른 걸 보면 돼요. 제가 월요일 날 오페의 월간 보고서가 발표가 된다. 제가 이거 가지고 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오펙이 예상한 올해 전 세계 원유 수요량이 전월 대비 14만 배럴 감소될 거라고 했습니다. 오펙이 예상한 내년 수요량은 전월 대비 20만 배럴 감소할 거라고 예상하면서 지난 7월 달에 내놨던 보고서보다 올해 내년에 수요량을 축소시켰습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유가가 올라가긴 했는데 5월달 이후에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것은 뭐 때문이다? 미국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경기 둔화가 아니라 뭐 때문이다? 중국 경제 우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정학적 위기가 완화됐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오펙의 월간 보고서가 발표되는 날 폭스뉴스부터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다시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공격할 것이다 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국제유가가 올랐어요. 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증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날 국제유가가 상승했거든요. 근데 국제유가가 상승한 이유, 흔히 급등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 요것 때문에 올라갔다고 얘기하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야야야 저기 봐봐 저기 지정학적 리스크 좀 걱정되지 쟤네 문제일 것 같지 이렇게 확 스포트라이트를 그쪽에다 비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오펙의 원유 보고서를 봤더니 올해 내년 수요량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네. 이건 뭡니까? 오펙은 글로벌 경기 침체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날 이란이 이스라엘을 24시간 내에 뭐 타격할 거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왔다면 국제 유가는 하락했겠죠. 물론 중국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하겠죠. 중국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하겠죠. 지금 이슈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솔직히 지정학적 리스크, 소비자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는 자극할 수 있어요.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글로벌 침체 우려를 해소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쇄시킬 수가 없습니다. 국제유가는요, 굉장히 순수한 녀석이라고 했잖아요. 얘네는 진짜 생산과 소비 요거 두 개 가지고만 움직여요. 그리고 얘네는요, 지금 오펙과 오펙 플러스 얘네들은요, 감산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감산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고서처럼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국제유가가 올라갔는데 5월달 이후에는 국제유가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국제유가가 하락하니까 오펙 회원국들이 계속 감산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근데 왜
국제유가가 5월달 이후에 하락했습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중국 때문이래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미국은 자존심이 존나 센 나라여가지고 하물며 제가 작년 그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터졌던 3월 달에 많은 분들이 2008년도 금융위기 또 오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했을 때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안 간다. 왜냐하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미국이 너무 쪽팔렸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월가가 무너져?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애들이 어금니를 꽉 깨물고 해마다 은행 스트레스 지수 테스트를 엄청나게 했단 말이에요. 얼만큼 심하게 했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니네 은행이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어 없어 이렇게 테스트를 아주 굉장히 강도 높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 훈련이 됐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2008년도 금융위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아이고 저기요 우리 미국이 경기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해야 될 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중국 때문에. 아유 중국 보니까 쟤네 경기 지표 안 좋네. 아유 쟤네 때문에 우리가 세계를 뭔가 이렇게 촥 컨트롤하는 미국으로서 중국 경기가 좀 걱정되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좀 인하해야 될 것 같네. 이런 포지션을 쓸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면 뭐 유럽이든 뭐 유럽이 아니면 연병할 윤석열이 말아먹고 있는 대한민국이든 하여튼 미국은 자기네들 경제가 안 좋고 자기네들 경기가 침체여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할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원유 보고서를 봤더니 올해 수요량, 내년 수요량을 한 달 전보다 더 줄여놨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이미 오펙과 오펙 플러스는 감산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니까요. 생산량은 줄어드는 걸 유지하고 있는데 수요량이 없어요. 수요량을 줄여놓고 있어요. 그거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이 오펙 월간 보고서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안 썼죠. 왜냐하면 올해 미국이 대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긴장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7월 말에 그런 얘기 했죠. 8월 달에 미쓰리가 바짝 긴장해서 더듬이를 다 바짝 세워가지고 집중하겠다.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됐다고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거 하나 가지고 안 된다고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표, 소비자 물가지표, 소매 판매, 주택지표, 엠파이어 스테이트, 필라델피아 연방 대조업 지표 그 어떤 경제 지표 하나 놓칠 수 없습니다. 얘네들이 그 경제 지표 가지고 어떻게 얘기할지도 계속 째려야 돼요. 째려봐야 됩니다. 자, 주식시장 어느 정도 혼란스러운 거 감안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종목들은요, 쭉 한번 청소가 됐어요. 이제 다시 2,600 올라왔어요. 또 이제 2,600 이제 안착했으니까 이제 경기 침체 우려 없으니까 이제 더 갈 거야.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콧구멍이 벌렁벌렁해집니다. 그러니까 또 종목들이 또 딱 차분해지죠. 저는 개별 종목들을 보면요. 개별 종목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제가 되게 침착해지는 걸 배웁니다. 야, 세력들이 종목들을 이렇게 침착하게 만드는구나. 사람에게 인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마치 주식시장에서 인생을 배우는 듯한 그런 좀 교훈을 받는 주식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내일 8월 14일 수요일 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고맙습니다.